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3월 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이 방역 실패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확진자들의 사전투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아수라장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거기다 전국에서 산불이 또 번져서 많은 그 피해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가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리고 대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자정에 대선 선거운동이 끝나고 모레 수요일 날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투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선 관련 기사들도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지다 보면은 어떤 중요한 기사를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꼭 그 알려드려야 되는 기사를 놓치는 수가 가끔 있는데, 간혹 저도 이 조간딱풀을 진행하고 나서 이 기사는 좀 소개를 들으셔야 되는데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사 중에서 별로 다른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하나 제가 아주 지나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그런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마치 국민을 향해서 협박하는 듯한 그런 코멘트가 어제 유세 중에 있었습니다. 유세에서 워낙 많은 말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기자들이 일일이 다 그것을 다 캐치를 못하죠. 그래서 서로 공유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그 아는 기자들끼리 이쪽에서 캠프에서 이쪽 유세에서 들었던 말을 저쪽 유세에 있던 기자와 또 공유를 하기도 하고, 물론 한 기자가 계속 후보를 따라다니기도 하지만은 간혹 놓칠 때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말을 했는데, 민감한 말을 했는데 그것이 기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일단 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거의 안 나온 데도 있고 아주 작게 나온 데도 있는데, 자, 이겁니다. 이재명이 어제 유세를 하면서 초박빙 판세다,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하면 또 촛불을 들게 된다. 자, 지금 초박빙 판세다, 이걸 강조를 하는 와중에 잘못하면 또 촛불을 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중앙일보가 지금 해설기사 제목으로 뽑았죠. 이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중앙일보는 제목 이렇게 뽑았지만 기사는 이 부분에 관련 기사는 한 몇 줄 안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박빙 판세를 언급하면서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과거 학생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신촌 유세에서 저도 돌 던지러 많이 왔었다, 이렇게 해상을 한 뒤에 한 말이, 조금만 잘못하면 또 촛불을 들고 보도블럭을 깨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자, 잘못하면 촛불을 들고 보도블럭을 깬다. 자, 이 이야기인데, 제가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인터넷 신문 뷰스앤뉴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그 코멘트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또 촛불을 들고 보도블럭을 깨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장외에서 극한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일종의 협박을 한 겁니다. 자, 본인들이 이기지 않고 본인이 대통령이 안 되고 윤석열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장외에서 촛불 들고 보도블럭을 깨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낸 귀중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자, 이 말은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김종인 대표님이 꼭 하라고 한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이 어제 유세에서 한 말입니다. 요새 제가 김종인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많이 듣는데 김종인이 꼭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내가 들려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172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석을 잘 활용을 해야 한다. 김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에게
172석이나 가지고는 민주당 국회 의석을 잘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빠르게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대통령의 행정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자, 소수 세력 같으면 할 수 있겠느냐? 김종인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유권자에게 들려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기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김종인이 이재명에게 유세할 때 유권자들에게 들려줘라. 이 172석이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의석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 그러니까 한 100석 정도, 104석인가요?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이 172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 소수 세력의 말을 듣겠느냐? 소수 세력에 따르겠느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이기더라도 식물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식의 강조를 하라고 김종인이 이재명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 김종인은 이렇게 국민의힘 의석을 국민의힘 의석이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재작년 4.15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 본인이 이 국민의힘 계열정당을 이끌어서 총선에서 참패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지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그 구도를 잘 활용하라. 쪼그라든 민주당, 그 국민의힘, 그 구도, 민주당이 172석이나 가지고 있는 그 구도를 잘 활용하라. 이렇게 훈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유세에서 대통령이 정말로 좋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용기 있게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일해 나가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 잡고 협조 안 하면 하기 어렵다. 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딴지를 걸겠다. 이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협박.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당선돼봤자 국정 운영 제대로 못한다. 우리가 이 172석이나 가지고 있다. 김종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다시 거리에 나와서 촛불 들고 보도블록을 깨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일종의 윤석열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대선 이틀 남겨두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확진자, 격리자, 이 사전투표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주요 언론은 그것이 일면 톱으로 싣고 있습니다. 그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죠. 중앙일보는 박원희 투표함, 선관 위반 최악 사전투표가 최악으로 치러졌습니다. 확진자들에게 투표함에 직접 투표지를 넣지 않고 바구니, 쓰레기 봉투, 소쿠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21세기 대통령 선거에 소쿠리 투표가 웬 말이냐. 소쿠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투표, 기표한 거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박스, 종량제 봉투, 여러 가지가 동원이 됐죠. 그래서 비밀투표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6.9%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확진자에 대한 부실 관리로 대혼란이 일어났다.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불신을 초래했다. 그리고 라면 상자, 비닐봉지가 임시 투표함이 됐다. 그리고 또 이재명, 1번 이재명, 또 윤석열이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 기재된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배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선거가 끝나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패가 아주 박빙의 승부로 갈리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로 갈리면은 진 쪽에서 이 대선 불복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참정권을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이죠. 이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박빙의 차로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불복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던졌다. 한국일보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대혼란, 대선 불복 빌미 던졌다. 대선 불복 빌미 던졌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재명의 말, 보도블록 깰 수도 있고 촛불을 돌 수도 있고 이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재명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겠죠. 거기에 또 사전투표 이것을 본인들이 불리했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절차적 정당성 등을 훼손하면서 논란을 자처를 했는데 근소한 표차로 한쪽이 당선될 때는 후폭풍이 거셀 것 같아. 근소한 표차가 아니더라도 지금 일단 이재명은 본인이 당선되지 못하면 발목을 잡겠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거리로 나가서 보도블록 깨고 하겠다. 자, 그런 음포를 지금 위협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일단 부정선거 이것과 직접 연결시키는 거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야권 지지층의 분열 핵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 보이지 않는 손의 그 작용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게 자칫 관건 선거 논란으로 번질 것을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확실한 그 입장을 정하지 않고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자, 그래서 곤혹스러운 민주당 먼저 보시면 국민일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입장을 게재를 했습니다. 국민일보 곤혹스러운 민주당 보수 결집 우려하면서 선관위 때리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보수가 결집할 것이 우려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4.15 총선 때, 재작년 4.15 총선 때 이 사전투표 부정개표 논란이 있었죠. 부정개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부정개표라고 이렇게 하는 보수 쪽과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쪽이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전투표에서 혼란 상황이 일어나면은 보수 쪽에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 사전투표한 건 전부 다 이재명 쪽에 유리하게 가겠다. 그러면은 본투표에 3월 9일 본투표에 모레 본투표에 그대로 다 몰려갈 거다. 이런 우려를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대해서 선관위를 오히려 여당 후보가 항의 방문을 해서 대책을 마련을 촉구를 하고 사전투표 논란 해명 그리고 사과가 부족했다 이렇게 막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책임론 확산 막는데 주력하면서 이 선관위 쪽에 모든 걸 다 떠넘기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권 차원의 전체적인 부실 이야기입니다. 무능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 모든 걸 떠넘기면서 민주당은 특히 이번 논란이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 민주당 중진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역풍으로 이제야 좀 해볼만 해졌는데, 뭐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부실 투표 논란이 벌어지면 저쪽이 더 강하게 결집할 수 있다.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사전투표 혼란은 보수층 분열책이다. 그래서 본투표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어제 유세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보수층이 있고, 그래도 국가 체제니 시스템이니 신뢰를 하고 임해야 한다는 층이 서로 갈라졌었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에서 이런 핵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 걸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한 위기감과 우려가 커지면서 보수층 유권자들이 대선 당일인 9일 대거 투표장을 찾을 것이라는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보수층 유권자가 본투표일인 모레 꼭 투표를 해야겠다는 동의니
더 생겨서 보수층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견해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제. 저는 사기꾼들을 오래 상대해봐서 아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총선 때 일어났던 일이죠. 당시 미래통합당 참패했던 총선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보수층이 있었죠. 그리고 이 보수 전체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런 것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었는데 이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런 획책을 했을 수도 있다. 이번 사전투표를. 그것이 윤석열 후보의 시각입니다. 자, 이제 선거 이틀 남았죠. 오늘 내일 끝나는데 이제 선거 이틀 누가 이길까? 이게 가장 핵심이죠. 지지율 조사는 지금 공표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비공개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른 상황과 엮어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여러 정황을 종합을 해볼 때 윤석열 후보가 승기를 잡은 건 확실하다. 자,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양쪽 주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현재 판세가 어떤지 양쪽 주장, 한국경제입니다. 민주당은 최소 1.5%포인트 차이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두 자릿수 차로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의 전망이 둘 다 이긴다고는 물론 하죠. 그런데 엇갈립니다. 한쪽은 아주 조심스럽게 잡고 있죠. 이재명 쪽은. 윤석열 쪽은 대선 가능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재명이 한 3%포인트 정도 이길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고,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한 1.5% 이길 거야. 김영진 사무총장은 3.9%포인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송영길 대표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보고 있죠. 그 당내 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한 거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의 결과도 다 가지고 있죠. 송영길은 어제 YTN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농구로 비유하자면 막판에 한 점 정도 지고 있어서 3점 슛이 필요한 상황이다. 역전을 위해서. 자, 지금 역전이라면 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점 슛, 막판에 버저 슛, 배리 올리는, 종료 배리 올리는 그 순간에 던지는 3점 슛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슛은 잘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 3점보다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준석,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전 여론조사에서 6 내지 8%포인트 차로 이긴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자, 윤석열이 8%포인트 넘는 격차로 이길 거다는 말이죠. 이준석도 지금 안에 여의도 연구원의 자체 조사, 또 일반 여론조사 업체들이 조사한 것, 공표되지 않은 것,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자릿수 격차로 크게 승리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큰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신문도 민주당은 이재명이 3%포인트 차로 이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8%포인트 이상 앞설 것이다. 이런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윤석열 캠프는 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캠프는 박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영국 베팅업체, 도박 베팅업체 스마켓이 최근에 어제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이 한국 대선 승자 베팅 수치를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승리 확률 76.34%, 이재명 승리 확률 33.33%. 자, 3대7, 3대7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월 달에 이재명이 승리 확률이 74.63, 윤석열이 34.01,
이었는데 완전히 지금 지금 한 달 남짓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 이재명이 지금부터 미리 대국민 협박 비슷하게 거리에 나가서 보도블록을 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선 이후에 어떻게 초반에 국정을 이끌어갈지, 어떻게 안착을 할지, 새 정부가 안착을 할지 그런 부분도 바로 모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비상 TF라도 만들어서 바로 가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